서연아, 서연아, 그날 내가 너를 혼자 보내지 않았더라면.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유강그룹의 회장 강은혜는 30년 전 혼자 이모 집에 갈 수 있다던 서연이를 혼자 보냈던 그날에 멈춰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후회하고 후회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초겨울 아침 서울 외곽의 오래된 재래시장. 찬바람이 골목 사이를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 한켠 낡은 돗자리 위에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수세미 1,000원이에요. 직접 만든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빨갛게 언손으로 알록달록한 수세미들을 정성스럽게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잠깐 눈길을 주다가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들은 처음부터 못 본 척 지나쳤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10살. 또래 아이들이 학원에 가거나 친구들과 놀 시간에 민준이는 매일 이 자리에 앉아 수세미를 팔았습니다. 옆에는 작은 도시락통이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김 한 장 없는 주먹밥 2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새벽같이 일어나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꼭 많이 팔아야 하는데. 민준이는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첩에는 날짜별로 판매 개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는 3개, 그제는 2개. 엄마 약값을 모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민준아, 엄마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마. 천천히 와도 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가늘고 힘이 없었습니다. 숨 쉬는 소리만 들어도 엄마가 많이 아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나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민준이는 다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대부분 무시했지만 가끔 마음 착한 할머니나 아주머니가 수세미를 사주곤 했습니다. 얘야,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아니요. 저희 엄마가 만드셨어요. 밤새 만드세요. 엄마가? 왜 밤에 만드시는데? 낮에는 많이 아프셔서 누워 계세요. 그 말에 아주머니의 표정이 안타까워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수세미 3개를 집어들고 5,000원을 민준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거스름돈은 됐다. 엄마 얼른 나으시게 맛있는 거라도 사드려. 감사합니다. 민준이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예의 바르고 기특해서 아주머니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걸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시장 입구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자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모피 코트에 검정색 가죽 핸드백을 든 그녀는 시장의 풍경이 못마땅하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강은혜.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유강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녀가 이곳에 온 것은 재개발 예정 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운전기사 김 과장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은혜는 울퉁불퉁한 시장 바닥을 걸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이야? 너무 낙후됐는데. 재개발 확정 지역이라 향후 3년 내 가치가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혜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곳에 오면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라 불편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엄마 손을 잡고 시장을 다니던 그때. 하지만 그건 이미 수십 년 전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그녀는 달랐습니다. 시장 안쪽으로 들어서자 골목 구석에서 뭔가를 파는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은혜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왜 저 아이가 자꾸 눈에 띄지? 그때 민준이가 은혜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저, 수세미 사실래요? 1,000원이에요. 진짜 잘 써져요. 은혜는 무심히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들고 있는 수세미의 색깔과 무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목에 매달린 낡은 팔찌 하나가 시선을 끌었습니다. 내가 만든 거야? 아니요. 저희 엄마가 만드셨어요. 밤마다 만드세요. 은혜는 말없이 지갑을 꺼내 1,000원을 건넸습니다. 수세미 하나를 받아든 그녀는 그것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손으로 만든 티가 역력했지만 한 땀 한 땀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도 그거 가지고 계시네요. 민준이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뭐가? 그 목걸이요. 저희 엄마도 똑같은 거 가지고 있어요. 동그란 거에 나뭇잎 모양 있는 거요. 뒤에 글자도 새겨져 있어요. 순간 은혜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목으로 올라가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 목걸이는 30년 전 사라진 딸에게 마지막으로 걸어준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2개뿐인 주문 제작 목걸이. 하나는 지금 자신의 목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게 정확히 어떻게 생긴 건데?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밝게 대답했습니다. 동그란 펜던트의 은색이에요. 뒤에 뭔가 글자가 있는데 제가 읽기는 어려워요. 근데 엄마가 엄청 아끼세요. 절대 안 벗어요. 은혜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과장이 창백해진 은혜의 얼굴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은혜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민준이를 다시 봤습니다. 너희 엄마는 어디 계시니? 저기 골목 안쪽이요. 오늘은 좀 아프셔서 가게 안에 계세요. 은혜는 민준이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낡은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비닐로 가린 임시 텐트 안에서 기침을 하는 여자를 봤습니다. 여자는 마스크를 쓴 채 수세미를 엮고 있었습니다. 마른 손, 야윈 얼굴, 힘없는 어깨. 그런데 그 옆모습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은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여자가 잠깐 마스크를 내리고 물을 마시는 순간 그 얼굴이 은혜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저 얼굴, 저 눈매. 30년 전 8살이던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 저런 얼굴이 되지 않았을까? 은혜는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김 과장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여자, 신원을 알아봐. 이름, 나이, 출신 전부 다. 그리고 특히 그 목걸이가 어디서 온 건지 조심스럽게 알아보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은혜는 시장을 빠져나오는 내내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차에 타서도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그날 밤 은혜는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8살 생일날 찍은 딸의 마지막 사진.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30년 전 서연이는 이모 댁에 혼자 가다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날 은혜는 바빴습니다. 회사 일이 너무 많았고 남편은 출장 중이었습니다. 엄마, 나 혼자도 갈 수 있어. 이제 다 컸다고. 서연이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망설였지만 결국 아이를 혼자 보냈습니다. 이모 집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 길도 그리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조심해서 가. 도착하면 바로 전화하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버스에서 내린 후 사라졌습니다. CCTV에는 버스 정류장 근처까지만 찍혀 있었습니다. 그 후로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은혜는 미친 듯이 아이를 찾았습니다. 경찰, 탐정, 실종 아동 전문가들을 총동원했습니다. 전국에 전단지를 뿌렸고 방송에도 나갔습니다. 거액의 현상금도 걸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하나둘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결국 마음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방은 그대로 두었고 매년 생일마다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목걸이. 서연이에게 마지막으로 걸어준 그 목걸이를 똑같이 제작해서 매일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언젠가 어딘가에서 이 목걸이를 보고 알아봐 주기를 바라면서 은혜는 목걸이를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펜던트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새겨진 문구가 있었습니다. 하늘 아래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서연이의 이름을 담은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과장이 서류를 들고 은혜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름은 박지은, 41살, 고아원 출신입니다. 8살 이전의 기록은 없습니다. 8살,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가 사라진 나이였습니다. 당시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길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기록에는 이름은 기억하지만 다른 건 모른다고 진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족은? 아니요. 없습니다. 보호자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고 현재 신장 질환으로 투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은혜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자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찍은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작고 말랐지만 그 눈매가 서연이와 닮아 있었습니다. 목걸이는 고아원 입소 당시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도 누가 준 건지 모른다고 합니다. 다만 절대 벗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은혜는 책상에 손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DNA 검사 할 수 있겠어? 조심스럽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은혜는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평범한 차림으로 혼자 왔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한 채 천천히 민준이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어요? 민준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응, 수세미가 좋아서 더 사려고. 은혜는 수세미 몇 개를 집어들며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좀 어때? 건강하시니? 민준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많이 아파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요. 그래, 많이 아프시구나. 은혜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말 혹시 저 여자가 자신의 딸이라면 30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는 건가? 저기, 민준아. 네. 할머니가 엄마 좀 뵐 수 있을까? 아픈 분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거든.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근데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아니, 그냥 은혜라고 불러. 민준이는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잠시 후 나와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괜찮대요. 들어오세요. 은혜는 심호흡을 하고 좁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습기가 느껴졌습니다. 구석에 박지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세미를 엮던 손을 멈추고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은혜는 그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억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수세미 파는 걸 보고 아이가 너무 기특해서요. 감사합니다. 우리 민준이가 착해요. 지은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피로와 고통이 배어 있었습니다. 은혜는 지은의 목을 슬쩍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봤습니다. 낡은 은색 목걸이, 동그란 펜던트, 그 목걸이, 예쁘네요. 지은이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래된 거예요. 제가 가진 유일한 과거의 흔적이에요. 과거요? 전 고아였어요. 8살 이전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이 목걸이가 그때부터 있었대요. 그래서 더 소중해요. 은혜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힘내세요. 민준이가 엄마를 많이 사랑하는 게 보여요. 네. 민준이가 제 전부예요. 은혜는 가게를 나와 골목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 딸이야. 일주일 후 김 과장이 봉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DNA 검사 결과입니다.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첫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모녀 일치율 99.99% 생물학적 직계 혈족 확정 순간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은혜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맸던 딸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서연아. 은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엄청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딸을 찾는 동안 딸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서, 그리고 지금은 병들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같이 갔더라면. 은혜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날 그 하루만 회사를 쉬었더라면, 딸의 손을 잡고 함께 갔더라면.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과장의 질문에 은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얼굴로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최고의 의료진을 섭외해 박지은 씨를 우리 병원으로 모셔 신장 이식 준비를 시작하고 내가 기증할 거야. 회장님께서 직접요? 그래. 내가 해야 해. 30년 전에 못 해준 걸 이제라도 해줘야지. 며칠 후 민준이가 수세미를 팔고 있을 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였습니다. 민준아, 너희 엄마가 쓰러지셨어. 빨리 와. 민준이는 수세미를 내팽개치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골목을 지나 집으로 뛰어들어갔을 때 엄마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지은은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엄마, 말하지 마. 119 불러야 돼.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지은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민준이는 응급실 밖에서 덜덜 떨며 기다렸습니다. 그때 은혜가 달려왔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민준아, 할머니. 민준이는 은혜를 보자 와락 안겼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엄마가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게. 은혜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외손자였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제가 보호자입니다. 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위중합니다. 즉시 신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검사를 이미 다 했습니다. 저와 환자는 적합합니다.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은혜를 쳐다봤습니다. 며칠 후 지은이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병실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옆에는 민준이가 자고 있었고 창가에는 은혜가 서 있었습니다. 여긴 병원이에요. 수술 잘 끝났어요. 은혜가 다가왔습니다. 수술이요? 신장 이식 받으셨어요. 제가 기증했어요.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혜를 봤습니다. 왜 그런 걸 저한테? 은혜는 천천히 자신의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목에 걸린 목걸이와 나란히 놓았습니다. 똑같은 목걸이 2개. 이거 30년 전에 제가 만들었어요. 딸에게 준 거예요. 세상에 단 2개뿐인 목걸이.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당신은 박지은이 아니에요. 당신의 진짜 이름은 서연이에요. 내 딸.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냥 DNA 검사했어요. 99.99% 일치해요. 당신은 내 딸이에요. 30년 전에 잃어버렸던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내가 같이 갔어야 했는데 손 놓쳤어. 너무 바빴다고 일이 많다고. 그래서 혼자 보냈어.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어. 지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가 울렸습니다. 전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 기억 안 나도 돼. 다만 살아만 있어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은혜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펜던트 뒷면을 보여줬습니다. 하늘 아래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지은은 자신의 목걸이 뒷면도 확인했습니다. 똑같은 글귀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내 딸 서연이. 은혜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지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30년의 시간이 녹아내렸습니다. 몇 달 후 왔습니다. 은혜의 저택 마당에서 민준이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건강을 되찾아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혜가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마셔. 고마워요. 어머니. 그 호칭에 은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에 너무 혼란스러웠을 텐데 받아줘서 고마워. 저도 아직 다 기억나진 않아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여기 있으면 그걸로 됐어. 천천히 가자.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저 축구 배우고 싶어요. 그래? 그럼 축구 교실 보내줄게. 진짜요? 응. 우리 민준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은혜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을 봤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의 공백을 채우기엔 아직 멀었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특별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엄마도 많이 드세요. 이제 아프면 안 돼요. 응, 이제 안 아플 거야. 지은은 민준이와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가족이구나. 이것이 집이구나. 30년 만에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혜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연이의 어린 시절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늦었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라도 찾았어. 다시는 놓치지 않을게.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거실에서는 지은과 민준이가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긴 시간 동안의 상처와 아픔도 있었습니다. 은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지은은 여전히 완전히 기억하지 못했고 때로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민준이도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가면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혜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요리하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회장으로 살면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씩 되찾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지은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너는 아직 쉬어야지. 괜찮아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민준이가 일어났습니다. 와, 뭐 이렇게 많아요? 우리 민준이 학교 가기 전에 든든하게 먹어야지. 학교요? 저 학교 안 가도 돼요. 수세미 팔아야. 이제 안 팔아도 돼. 학교가 진짜요?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은혜는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지은아, 넌 건강 완전히 회복하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공부든 일이든 내가 다 지원할게. 전 뭘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봐. 시간 많아. 감사해요, 어머니. 그 순간 지은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어머니라는 단어에 은혜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아. 학교에 민준이를 데려다주고 은혜와 지은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집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여기 예전에 서연이랑 자주 왔었어. 그네 태워주고 미끄럼틀도 타고. 지은은 공원을 둘러봤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 나무 있잖아요. 저기서 뭔가. 응, 맞아. 저 나무 밑에서 도시락 먹었어. 내가 김밥을 엄청 좋아했거든. 지은은 놀랐습니다. 분명 기억은 나지 않는데 왜 그런 느낌이 들었을까? 어머니, 저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왜 이렇게 익숙한 것 같죠? 괜찮아. 마음이 기억하고 있는 거야. 머리로 기억 못해도 마음은 알고 있어.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30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은혜는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살았지. 널 찾는 데만 집중했어. 회사 일도 그냥 습관처럼 했어. 사실 의미 없었어. 모든 게 힘드셨겠어요. 힘들다는 것도 느낄 틈이 없었어. 그냥 살았어. 죽지 않기 위해서. 지은은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행복하세요.
저도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은혜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난 행복해. 그렇게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의 공백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민준이가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친구 사귀었어요. 진수라는 애인데 축구 같이 하자고 했어요. 그래, 잘 됐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러는데 제가 그림을 잘 그린대요. 미술학원 다녀도 되나요? 당연하지. 하고 싶은 거 다 해. 민준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제 수세미를 팔지 않아도 되었고 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친구들도 사귈 수 있었습니다. 밤에 민준이를 재우고 은혜와 지은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지은아, 묻고 싶은 게 있어. 네, 어머니. 30년 동안 정말 힘들었지? 지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기억이 없어서 더 힘들었어요. 저는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버려졌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가끔 궁금했어요. 저를 버린 사람들은 누굴까? 저를 찾고 있을까? 아니면 저를 잊었을까? 난 단 하루도 널 잊은 적 없어. 항상 찾고 있었어. 이제 알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간의 빈틈을 채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제과제빵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만든 빵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 맛있다. 진짜 잘 만들었네. 정말요? 나중에 작은 빵집 하나 차리고 싶어요. 그래, 해봐. 내가 도와줄게. 민준이는 학교 생활에 적응했고 미술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말마다 미술학원에 다녔고 그림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그린 거예요. 어머, 정말? 나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할머니는 항상 예뻐요. 은혜는 행복했습니다. 회사 일도 여전히 했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서연이의 옛날 방을 정리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대로 둔 방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제 거예요? 응. 내가 8살 때까지 쓰던 거야. 인형, 책, 옷, 모든 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머니, 30년 동안 이렇게 그대로 두셨어요? 응.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서연아. 민준이도 함께 울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저도 사랑해요. 세 사람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방을 정리하면서 지은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서연이가 쓴 일기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그거 내가 쓰던 일기야. 읽어볼래? 지은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엄마랑 공원 갔다. 재밌었다. 엄마 최고.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아. 짧고 서툰 글씨였지만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썼구나. 다음 페이지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엄마와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저랑 똑같아요. 저도 할머니랑 엄마 그림 그렸어요. 민준이가 자기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비슷했습니다. 피는 못 속이나 봐. 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서연이의 방에서 잤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뭐 할 거예요? 내일은 다 같이 놀이공원 갈까? 와, 진짜요? 응. 30년 전에 가자고 약속했었는데, 이제야 가네. 어머니, 기억하세요? 응. 내가 그러고 싶다고 했었어. 회전목마 타고 싶다고. 지은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기억이 자신의 기억이 되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일은 회전목마 꼭 타요. 그래, 타자. 늦었지만 이제라도 타자. 다음 날 세 사람은 정말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은혜는 평생 처음으로 회사 일을 제쳐두고 온전히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전목마를 타면서 지은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 마치 오래전에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 엄마도 같이 타요. 응, 엄마도 탈게. 세 사람은 나란히 회전목마를 탔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목마가 천천히 돌았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머릿속에 희미한 이미지가 스쳤습니다.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따뜻한 손길, 서연아, 조심해. 라는 목소리. 어머니, 응? 제가 뭔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희미하게. 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네.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느낌 예전에도 느껴본 것 같아요. 은혜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천천히 기억나면 돼. 급하지 않아. 하지만 은혜의 마음속에서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언젠가 딸이 모든 걸 기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놀이공원에서 돌아온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30년 만에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카메라 셔터가 눌렸습니다. 환하게 웃는 세 사람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은혜는 30년 전 마지막으로 찍었던 서연이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어 자신의 아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세요? 아니, 안 울어. 그냥 너무 행복해서. 저도 행복해요, 어머니. 그날 밤 은혜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과 30년 전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았습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꿨지만 바뀌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서연아, 너를 다시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게.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작은 카페 하나 차리고 싶어요. 빵도 팔고 커피도 팔고. 좋은 생각이야. 어디에 할 건데?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요. 거기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이제 제가 보답하고 싶어요. 은혜는 딸의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그래,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몇 달 후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서연의 집이었습니다. 첫날 예전에 지은을 도와줬던 시장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지은아, 정말 대단하다. 카페까지 차리고. 할머니, 오셨어요. 커피 대접할게요. 아이고, 고맙다. 그나저나 민준이는 학교 갔어요. 요즘 학교 생활 너무 재미있어 한대요. 그래, 다행이다. 너희 모자 보기 좋다. 카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지은이 만든 빵은 맛있었고 사람들은 따뜻한 분위기를 좋아했습니다. 은혜도 가끔 카페에 들렀습니다.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벗고 그냥 엄마로서 어머니, 이거 새로 만든 빵이에요. 드셔보세요.
맛있다. 역시 우리 딸.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이가 돌아온 지 1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세 사람 모두 행복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미술대회에서 상도 탔습니다. 지은의 카페는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은혜는 여전히 회사를 경영했지만 이제는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봄날 세 사람은 다시 공원에 갔습니다. 어머니, 저 조금씩 기억나요. 정말? 네. 단편적이지만 어머니 목소리, 어머니 손의 느낌 조금씩 떠올라요. 은혜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천천히 기억나면 돼. 급하지 않아. 어머니, 그때 버스에서 제가 무서웠어요. 혼자라서 그래서 울었던 것 같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를 다시 만났으니까요. 할머니, 엄마, 울지 마세요. 우리 행복한 거잖아요. 민준이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그래, 맞아. 우린 행복해.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서연아. 너무너무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 엄마. 30년 만에 재회.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기적은 그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사랑만큼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랑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고 다시 가족이 되게 했습니다. 해가 지고 별이 떠올랐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함께 만들어갈 수많은 날들이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엇이 오든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목걸이는 여전히 두 사람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30년을 견디며 그들을 이어준 유일한 증거. 이제 그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남았다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댓글로 어디서 보셨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